안녕하세요. 봄이네요. 그쵸? 제가 오늘 오면서 옷이 화사해서 좋다고 그랬는데요. 요새 외부 환경이 칙칙해서 제가 옷이라도 화사하게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은 한 분이 없으신 거예요. 나 3번 미만으로 들었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사장님 처음 오셨으면 앉으셔야 될 텐데 서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착석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미만으로 처음 또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아서 이제 퇴직을 앞두고 남편이 애터미를 같이 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을 쓰고 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노후 준비로 남편의 선택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진행하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헤드라인으로 잡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각자 도생. 이게 그 정식 사자성어는 아닌데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예요. 최근에 외부 환경들 사회 경치적으로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하나같이 이제 각자가 생존을 모색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살 때를 찾아라 이래갖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정말 혼자서 찾아 헤매면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길 찾으신 분 계세요? 애터미 말고 길 찾으신 분 계세요? 쉽지 않죠.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이긴 하지만 정말 혼자서 당신이 지금 혼자서 그 길을 찾아 헤매는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SBS에서 요새 경제 상황들을 딱 간추려 갖고 한 6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한 2분으로 잘랐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청년 백수 120만 명이라고? 환율 미쳤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님? 한국 경제 다 살랐다고 함. 사실상 IMF급 경제 상황이라던데?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상상 초월급으로 위태롭다는 인식이 퍼지며 곳곳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닌데요. 지난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약 97%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게다가 응답 기업의 약 23%는 올해 경제 위기가 IMF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거의 이제 현재 상황이 와버리니까 기업인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IMF?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경제에 무지한 저 같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숫자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우리나라 경제, 정말 IMF급으로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고작 1.5%. 그러나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위기의 진짜 요인으로 주목한 것은 낮은 잠재 성장률이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위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즉,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할 수 있는 상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한테 위기라는 거 한 2번 정도 왔어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돈이 이제 IMF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위기라는 거는 갑자기 가다가 성장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성장을 하고 있다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7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을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낯선 네. 요새 어렵다 뭐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IMF급 위기다 체감 하시나요? 네. 글쎄요, 저희는 이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또
기업에 출근하시는 직장인이거나 또 애터미 사업을 또 전업으로 하시거나 그 셋 중에 하나가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든 아니면 실생활에서 경험하시는 것들이 맨날 불경기라는 얘기는 숱하게 들어왔지만 그 위기라는 게 정말 저는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 그러죠. 장을 보면서 어제는 갑자기 양파가 3개에 5,000원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양파를 사러 갔더니 양파 항상 싼 종목이거든요. 어느 날은 보면 계란값이 확 올라 있고 이렇게 제가 그래도 결혼 생활 한 30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물가가 들쑥날쑥하고 뭔가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게 최근 몇 년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계속 가중화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더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거기서 봤던 것들 조금 갖추려서 한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급으로 보는 이유가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 경영자 총회니까 뭐 전 기업인들한테 조사를 한 거죠. 97%가 그러니까 전 100% 가까이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지금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1.5%, 2% 미만으로 떨어진 게 코로나 때부터 계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남편의 월급이 1% 올랐어요. 비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우리의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수년간 2%대 성장률을 못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IMF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는 IMF 때는 그래도 성장 가도 88 올림픽을 지나고 막 이제 경제 성장이 되는 또 서브프라임이었을 때 2008년도 외부 환경으로 왔던 위기여서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을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위기를 전문가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수년간 지금 말씀드렸던 2% 이하의 성장률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또 이런 핵폭탄급으로 어떤 위기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계경제 부채나 청년 실업률이나 또 노후 빈곤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중됐을 때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앞으로 지금 잃어버린 뭐 정말 10년, 20년이라고 하는 일본의 경우 못지않게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떴나요?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세계는 지금 이런 프로를 잘 보거든요. 근데 어제 세계는 지금이 비상이었어요.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 브루스가 나고 나스닥은 그날 대폭락을 해서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9,600조가 날아갔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지금 거기에서 보는 이 트럼프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각 나라마다 상호 관세 발표한 거예요. 전 세계 185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FTA 체결 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FTA가 돼 있는 국가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높은 관세를 받았어요.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역시 애터미 하시는 분들 뉴스에 빠르십니다. 알고 계셔야죠. 25% 이제 한국의 자동차에 25% 매기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가성비 있는 자동차로 한국 자동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나오는 세계 경제 수석들이 다 대통령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그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하겠다라는 거죠. 프랑스도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대한 투자 잠깐 중지해라. 캐나다는 전 국민이 지금 반미국화가 일어났고 지금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가는 숫자가 대폭 줄었대요. 항공기 편수가 줄 정도로.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어떤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리더 국가가 아니다, 미래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가 저희 한국도 전쟁을 치르고서 수십 년간 시스템이라는 게 안착되어 나다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런 변동 상황으로 혼란에 빠지니까 증시고 뭐고 다 폭락했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국제 정세의 질서가 미국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국이 뜨면서 뭐 사실 걸프전이나 CIS나 뭐 이러한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리더력 다
다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제 나오는데 관세를 저거를 어떻게 해갖고 나라별로 베트남을 46%나 매겼더라고요.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매기냐 했더니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 근거가 이제 미국에 그 수입하잖아요. 예, 수입하는 총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총액이 예를 들어 1,400억 달러다. 그리고 적자폭이 미국이 700억을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50%죠. 예, 50%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50%인데 트럼프가 나는 친절한 관세를 매겼다라 그랬거든요. 50%에서 반 잘라놓은 게 이 노란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0%에서 반 잘라서 25%.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세를 쫙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국한테 0%의 관세를 원한다면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냥 깡패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견고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견고하게 어떤 무역과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게 전체의 이 국제 정세의 시스템들이 지금 혼란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결국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고통받는 게 미국 국민들도 고통받거든요. 미국에서 나오는 캘리포니아 아몬드를 어느 나라 국민이 제일 많이 먹어요? 중국이 제일 많이 먹는데요. 그럼 중국이 보복관세 안 할까요? 보복관세 벌써 발표했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그 보복관세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농부들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트럼프가 도대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왜 할까? 그게 결국은 중국이 어떤 세계 중국에 대한 그 어떤 반중국파의 관료들이 포진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마다 사람만, 개인만 각자도생이 아니라 나라도 각자도생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와 EU, 유럽연합이 각자도생 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지금 미얀마나 라오스에 1대1로라 그래갖고 모든 건설 사업을 투자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나라도 지금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정말 한 나라의 위기도 대한민국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속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의 시대를 제가 헤드라인으로 한 이유는 각자도생이라서 정말 개인이 살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한 그 숨은 뜻을 보자 한번 하는 거죠. 정말 이제는 자기 주도적인 생존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터미를 전달을 하면서 현실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내 자영업이 아직도 먹고 살만하다면 코앞에 것들에 충만해서 5년 후, 10년 후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위기와 위험한 시대에 현명하신 분들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하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도 하다못해 보험에 연금을 들어서 노후 대책을 하려고 그래도 10년을 붓고 10년을 거쳐서 20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마련이 돼야지 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화두들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던져야죠. 지금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도 왜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견고했던 우리 국가 시스템마저 지금 비상이고 국제 시스템도 비상이고 내가 진짜 어느 누울 자리를 어디로 펴야 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자기 주도적인 생존 전략을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수입이 끊어진다면 몇 년을 생존할 수 있는가, 100세 시대라는데 얼마큼 벌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퀘스천을 하시고 질문을 답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자 도생에서 혼자 살아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는 즉 개인의 위기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우리 애터미 사업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공동체에서 같이 해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원과 그다음에 공동체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정말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들은 뭔가 공생이죠.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준비해보자라는 게 이제 사회 시스템에서 나만 잘 살아갖고는 제가 항상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50이 넘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요. 아, 내가 내 가족만 챙겨서는 이젠 위험한 시대구나. 내 이웃도 챙기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도 ESG 경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회사가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니라 애터미의 사원처럼 고객을 성공시키는 그런 이념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공론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합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요새는 뉴스 보기도 무섭고 제가 여기서 AI는 안 다뤘어요. AI만 이거 지금 다 AI가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 홍본부장이 제가 이 PPT를 잘 못 만드니까 홍본부장이 맨날 AI에다가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AI를 쓰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냥 매일매일 바뀌어갖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배울라 그래도 다음 달 가면 또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더 좋은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정말 직업의 90%가 대처된다는 게 맞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보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대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들은 애터미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센터에서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했고 이제 분기별마다 한 번 정도 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그 애터미가 주로 비즈니스 핸드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핸드북에 준해서 그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핸드북만 넘기셔도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터미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그 진정성을 공감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스토리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주로 한번 짜봤어요. 나는 정말 왜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했을까? 그렇죠. 저희도 나름대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다단계 나는 어쩌다 이렇게 다단계판에 뛰어들었을까? 그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 결국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서 내가 내 삶의 성공으로 이끄는 확신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저희 신랑이 제가 이 다단계라고 싫어할 때 이제 저희 신랑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돼서 퇴직금으로 자영업 차렸다간 큰일 난다. 내가 나이가 30살이 아니다. 이제 무너지면 못 일어난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런 현실 점검 자료를 찾으면서 그 뉴스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서울에서 파산 신고하잖아요. 파산 신고 가장 많은 10명 중에 8명이 50대래요. 뭐예요? 50대 남아있는 퇴직금 갖고 한 번 덤볐다가 다 무너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무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하도 뉴스나 이런 데 나오니까 퇴직금으로 그거 하느니 차라리 100세 시대 조금씩 잘라서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완벽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 위기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허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노 리스크 사업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노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점포나 이런 걸 차릴 때 무점포로 할 수가 있고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임대료나 또 인건비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매출을 분명히 올릴 수가 있는데 인건비를 1명, 2명 더 썼다가는 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건비 쓰느라고 그 골머리 앓을 바에야 차라리 매출을 줄이고 사람 1명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소폭으로 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는 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중장년층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 리스크 사업을 선택한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가장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저희 신랑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고요. 제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74년생까지 2차 베이비 부머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떤 경제 성장, 고성장에 있었지만 지금 맞는 시기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나도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더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모든 부모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사실은 이제 경고했던 30년을 벌고 30년을 그러니까 30년을 교육받고 또 30년을 벌고 또 30년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평생 직장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직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지대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60세가 돼서 그 정년을 채운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년, 40년을 뭘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30년, 40년을 이 100세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의 직장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노인 요양센터를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를 한 80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케이스를 보는데요.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노후까지 지내려면 뭐 200만 원 들 거다, 300만 원 들 거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래서 건강하게 두 다리로 두 손으로 나를 자족하면서 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아요. 누워있는 순간 전폭으로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3시간짜리 요양보호소 시설 갔다가 그 다음에 6시간 썼다가 그 다음에 요양원 갔다가 요양병원. 근데 거기서 가장 취약한 건 뭐냐면 존엄한 노후를 맞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존엄한,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그 100만 원짜리 요양원은요, 찐밥에다가 도저히 못 먹는 반찬이래요. 그런데 내 부모도 모시기가 싫지만은 나도 가려면은 치욕스럽죠. 그런데 줄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적어도 내가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간병인 써야죠. 간병인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저희 아빠 한참 투병하실 때 6개월 했거든요. 한 달에 45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요새 더 올랐을 거예요. 코로나 때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한 50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워만 있으시니까 누군가 안 그러면 그 돈을 댈 수 없으면 자녀분들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를 물리는 가난, 파산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돼요. 우리 부모가 평생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50, 60 넘으셔도 막 과식하시고 담배 피고 술 폭식하고 금연 안 하고 막 폭주하고 이러면은 이제 본인의 노후가 뻔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각광받는 게 사실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노동 소득은 반드시 절단이 나는데 시스템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인쇄와 같은 것들을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수많은 오해 속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 소득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삼성이 500조 벌면 뭐예요? 제가 삼성 핸드폰 30년 썼는데 애용자로서 혜택 없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는 소비자에게 몇 프로 나눠져요? 35%의 수익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들이 시스템 소득이 돼서 내가 병이 걸리거나 내 사후에도 또 자녀한테까지 물려준다는 그러한 소득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다못해 내가 어떤 오토 판매사 정도 월 200 정도의 시스템 소득만 마련하고 죽었어도 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렇게만 받을 수 있다래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예, 그러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연금성 소득이 되게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노 리스크 사업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러한 매력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마트 가격의 메가히트 제품을 애터미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로는 애터미가 어쨌든 한 7년여가 지난 때였지만은 애터미 회사가 아직 검증이 안 된 때였어요. 아직 1조 매출도 아니었고 제품도 수십 가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한국의 이 허접한 다단계인 줄 알았죠. 그때는 이 허접한 다단계의 CEO가 마음 한번 바꿔 먹으면은 보상 플랜 한번 잘못하면 이제 다 나락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CEO가 도덕성과 제대로 된 것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우리는 뉴스킨 아메이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일반 유통 200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좋고 싸게 만들면 그게 다단계든 10단계든 좋고 싼 제품에는 소비자가 몰려든다. 소비자가 몰려들어야지 그 제품을 가지고 회원도 살고 사업자도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글로벌 A사에 일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품질은 좋아요. 근데 가격이 항상 높으니까 굉장히 제품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 가서 프로답게 파는 거죠. 근데 내가 팔 때는 사요. 근데 내가 없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 소득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발적 재구매입니다. 자발적 재구매가 돼야지 그 소비자가 건재하고 내가 이빨 닦으래서 닦는 게 아니라 알아서들 닦고 알아서들 그 매출이 올라와서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시장의 논리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어떠한 것도 어느 네트워크 회사도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게 없었어요. 그들만의 리그라 그랬거든요. 이거 비싸긴 하지만 좋으니까 돈 벌려면 사야 돼.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먼저 풀었거든요. 그 마케팅 플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얘기했던 일단은 이 제품을 사는 즉시 소비자가 도움이 되고 이득이 돼야 된다는 그 소비자 이익의 원칙을 강조한 박한길 회장님의 말이 그냥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애터미는 잘 몰라도 해모임이 유명할 정도로 그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메가히트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후에 설명할 앱솔루트 제품 이러한 것들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라인업으로 나의 마트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정말 이 제품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인가,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경험자로서의 개인적인 선택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 선택의 4가지 이유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이유가 명분이 된다면 밖에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식으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박한길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애터미의 브랜드는 박한길 회장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박한길 회장님은 굉장히 진짜 제가 보기엔 전 맨날 느껴지는 게 이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요. 왜냐하면 박한길 회장님이 이번 애터미 매거진에도 내신 글을 보게 되면 항상 그 화두에 글을 보면 이분은 항상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더구 임페리얼이 18년간 다단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박한길 회장님 신용 불량자가 유지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에 확 뚜껑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말씀을 잘해서 그 당시 없는 신용불량자들 불러놓고 사기꾼 같아 보였대잖아요.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이 신용불량자고 이 사업에 유지비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에 이분은 정말 뜻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점검을 하실 때 정말 애터미의 창업자 이 박한길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마련했냐를 영상을 몇 개만 보셔도 이 회사를 선택하시기에는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원래는 회사를 살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초창기 영상을 보면 본인이 정말 그 뭐 6개월 선고 받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 파는 그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본인이 생각한 그 기준에 맞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았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국에도 없고 전 세계에도 없으니까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창업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려들거든요. 17명의 신용불량자와 오리탕 집에서 얘기했던 그 사업 설명, 그 첫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누구가 이렇게 2조가 넘는 회사로 성장할 거라고 누가 믿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한길 회장님이 선포했고 200만 원짜리 중고차 몰고 다니지만 앞으로 에쿠스를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20 몇 개국 글로벌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상불여원상의 박한길 회장의 그 말의 힘이라는 게 요새같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 옷 밝은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 막 쇠락하는 것 같아요. 나라도 긍정적인 언어하고 웃고 다니고 밝은 옷 입고, 그래서 내 에너지를 모아서 좋은 사람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업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끝까지 안 할까? 보상 플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대강 듣고 대강 선택해요. 왜냐하면 노 리스크잖아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 맨날 폐업하고 맨날 창업하고 그런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왜 70세에 시작해서 어떻게 80세에 크라운을 가고, 그렇죠? 어떻게 장애인이 샤론 로즈가 되고, 어떻게 저런 신용불량자들이 지금 임페리얼이 되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면 글로벌 A사는 슈퍼맨들만 성공하지만 애터미는 슈퍼맨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다 성공했다. 그야말로 반팽이들이 모여서 성공했다. 그 비결이 있잖아요. 그 비결은 바로 보상 플랜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정확히 보시고, 이 보상 플랜을 보면 이 사업은 시간이 걸려요. 추천 수당도 없잖아요. 진입비도 없어요. 유지비도 없어요. 보통 다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단계에서 빨리 소득을 만들어서 창출할 수 있는 그 유지 조건과 진입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멤버십을 만들어서 진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가 백백백 하는 거예요. 소비자 100명을 만나서 100가지 쓰게 하자. 그런 소비자가 없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사업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100명 만드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됩니다. 우리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괜히 형제레그 보면서 잘 되는 거 구경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를 카운트하세요. 나 100명을 100가지 쓰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 글로벌 A사 그 리더들 거 강의를 가끔 보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배울 건 배워야죠. 글로벌 A사 리더들 훌륭합니다. 왜냐면 엄청 그 책과 그 시스템으로 훈련이 되어서 그분들 걸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글로벌 A사를 한국에서 17년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건지 어쨌든 가정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고 그 코드를 와이프한테 주고 미국에 가서 새로 글로벌 A사를 해서 5년 만에 또 다이아몬드가 됐더라고요. 총 25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봤자 아마 한 1,000만 원 버실 거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드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확신이라고 느낀 거에 아무리 어려워도 밀고 나가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애터미 1년, 2년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잖아요. 근데 정말 글로벌 A사보다 너무나도 좋은 플랜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올인하시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앞으로 정말 그런 가치와 그러한 것들을 아시게 되면 정말 내가 이거 평생, 그렇지만 빨리 끝내는 게 좋긴 하잖아요.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본인의 플랜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 점검은 했고, 애터미의 그 관련된 거는 요새 애터미 뭐 100억 기부한 거 갖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도 100억 기부는 많이 했는데 요번에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애터미를 제가 댓글들을 쫙 읽어봤거든요. 애터미가 이런 회사인지 당장 선크림을 시켜봐야겠어요. 뭐 이거부터 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정말 좋은 회사였네요. 이런 글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 설명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많고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 보상 플랜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글로벌 시장이 2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이거 이제 매거진에서 제가 따왔는데 작년 해외 법인의 성장률입니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서 지금 1조에서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매출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EU 연합이 300%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콜롬비아, 브라질이 거의 60% 70%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튀르키예, 요새 터키의 신규 직급자들 많이 나오죠. 36%, 러시아, 그 전쟁난 러시아에서 글로벌 A사는 철수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33%, 태국에서 22%, 몽골 18%, 호주 15%,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한국 경제 성장률 몇 프로라고요? 1.5%. 예. 그런데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애터미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아봐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알아봐야죠. 예.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2030년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은 얼마예요? 10조 잡았습니다. 10조. 지금 현재 2조 4천억인데 5년 남았는데 10조. 가능한 걸로 보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앱솔루트와 노니가 연매출 각 1조씩 잡고 있고요. 해모임이 지금 연매출 2조, 글로벌 매출 2조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매출 1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바로 애터미의 메가 히트 제품 6가지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애터미 메가 히트 제품 6가지 나 다 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우리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6가지 뭐예요? 네. 해모임 아니에요. 해모임 얘기해. 앱솔루트 그 다음에 노니 치약 아닙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네, 그 다음에요. 더페임은 이제 앱솔루트 앤드 더페임으로 하고요. 물티슈 없습니다. 모르시네. 4가지뿐이. 5가지, 6가지 뭐예요? 루트바이탈. 딩동댕. 루트바이탈.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프로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거 외워두세요. 회사가 항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과 트렌드에 우리 사업자는 맞춰가는 겁니다. 회사의 전략 제품이 향후 5년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 5년간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해모임 얘기하면 해모임의 그 만든 스토리부터 해서 썬바이오텍 시절부터 해서 쫙 나와야 돼요. 개별 인정령 1호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모임 책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모임이 30호짜리에서 증량을 가격을 변동하지 않고 이 해모임의 역사 속에서 애터미의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구매로 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포스를 늘려서 판매한 건 애터미라는 회사뿐이 없어요. 거기에 애터미의 기업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해모임만 제가 엊그제 누구한테 설명하는데 해모임만 갖고 쫙 풀었거든요. 막 빨려들어요. 진짜로 느껴요. 왜 그러면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해모임에 우리 애터미에 저는 이 제품이랑 이러한 것들이 좋은 이유가요. 제품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임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터미에서 불러드릴 사람들은 중산층인데 중산층 제일 좋아하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제공할 게 있어요. 앱솔루트와 더페임, 비포, 애프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고요. 어떤 화장품도 그 임상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효과도 탁월하지가 않아서 그 데이터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화장품은.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랑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도 딱 말씀하셔야 돼요. 세종대왕상이 뭔지, 그다음에 무슨 트리플상 뭐뭐뭐 받았어요? 세종대왕상, 장영실상, NEP 인증, 차세대. 네. 어쨌든 4개, 그거 다 나라에서 주는 상 받은 거예요. 그런 제품 없거든요. 그래서 앱솔루트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논이 어떤가요? 논이. 저희는 요새 논이에 꽂혔습니다. 저희 팀은 논이. 네, 우리 애터미 논이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해 보실 분. 다른 논이도 염증 제거합니다. 우리 애터미 논이 뭐가 좋아요? 발효. 네, 유산균 8,000억을 넣어서 1,440시간 60일을 발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칼륨 수치가 높지 않아서 한 병을 벌컥벌컥 박한일 회장님이 중국에서 벌컥벌컥 마셔갖고 완전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벌컥벌컥 마신다고요, 병채. 예전에 논이 그렇게 못 마셨어요. 소주 한 잔 정도로 칼륨 수치가 많아서 신장을 해치기 때문에 못 마셨거든요. 우리 논이 그렇게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 닐 사이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많이 먹지 않아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전 모든 질병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효과가 있는 게 뭐뭐예요? 염증 질환인데 우리 특허받은 거 뭐뭐예요? 당뇨, 알러지, 남성 갱년기, 피로회복, 그 다음에 아토피,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논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논이가 사실 그 지방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분해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중독, 당독소를 제거를 하거든요. 왜냐면 프로제로닌이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세포를 재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논이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만 마셔도요, 우리 몸에 맨날 독소 하잖아요. 그 독소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당화혈색소거든요. 그러면은 요새는 병원 가면 측정도 해줘요. 그래서 그 염증이, 그게 염증으로 돼서 세포를 변형시키면 이제 질병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탄수화물도 문제지만 지방도 문제고, 그러한 것들을 논이가 건강한 세포로 다시 재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논이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들을 설명을 해보면 설명만 해도 먹고 싶죠. 이 애터미 논이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효과를 가진다는 거는 내가 소비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드셔야 돼요. 본인이 먼저 먹고, 본인이 먼저 효과 보고, 본인이 먼저 건강해야지.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맨날 얼굴빛도 흑색이고 맨날 힘없어갖고 다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부터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이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8종의 SCI 논문급에 있는 유산균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몇 억 넣었어요? 100억.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질유산균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루트바이탈이 가지고 있는 비포, 이것도 다 임상이 있죠. 탈모에 탁월한 샴푸고, 프로펙타민의 특징을 뭘로 설명하셔야 됩니까? 프로펙타민은 보통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화학 비타민이다, 천연이다 많이 싸우거든요. 하지만 정제로 나오는 것들은 100% 천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 광고로 오히려 시정 명령 받거든요. 그럼 어쨌든 천연물을 많이 넣어야 되죠.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열 몇 가지의 원료사,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미국에 어디가 제일 좋고, 그렇죠? 비타민 A는 덴마크에 어디사가 좋고, 원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최고급의 원료사들을 다 소싱해서 쓴 거예요. 한 가지 원료사에서 A도 받고 B도 받고 C도 받는 게 쉬워요. 다 다른 출처에서 다 받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거는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합 비타민을 만든 겁니다. 최고의 원료를 썼고, 그리고 비타민을 먹게 됐을 때 오는 그 거북함 있죠?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려고 그 캡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먹는 거를, 특히 MZ세대들이 이 면역 반응이 다 세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권유할 수 있고, 또 대용량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좋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리무진급의 종합 비타민을 드실 수 있는 혜택이 어디에 있다?
애터미에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메가 히트 제품을 가지고 애터미를 설명을 하시면 애터미 제품의 소비자가 돼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트 체인지를 하는 건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롯데마트 다니다가 이마트 가자 그래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회원가입해놓고 물건들을 안 쓰냐고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조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애터미는 아무런 가입비, 유지비, 어떠한 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 위에 노란 글자 있죠. 뭐라고 써 있어? 연속, 반복, 전달.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저것뿐이 없어요. 연속해서 반복해서 전달을 하는 거, 그게 사업의 속도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소비자가 먼저 되셔서 가장 잘 애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많은 이 좋은 제품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예,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거는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너무 효과가 좋았어, 너무 맛있었어, 그럼 그 식당 꼭 가봤으면 좋겠잖아요. 그 마음으로 전달하는데 왜 안 딸려오겠냐고요.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애용자가 되고 본인이 이 제품에 탐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전달의 힘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되시면 하나 둘씩 10,000포인트, 3,000포인트라도 바꾸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트 체인지가 일어나면 그거를 지속 구매해서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 나 애터미 뭘부터 사,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6개월 걸립니다. 1년 걸려요. 예, 그거 각오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소비자도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그 혹시 글로벌 A사 수당이 바뀌었나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한 100만 원 써야지 6,000원 받더라고요. 그대로예요, 옛날에 쓴 거.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30만 포인트 정도만 써도, 그쵸? 본인이 어느 정도 소비하게 되면은 거의 10% 정도 환급받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호환수당 주는 게 뭐 5만 원, 요새 엔가 내려가서 뭐 5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애게할 거 아니에요. 5만 원 어디 땅 파보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5만 원이면 어디예요? 그래서 그 5만 원의 가치를 올려놓으시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떠한 마트를 가도 그렇게 주는 마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10%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설명하고, 그렇게 됐을 때 각자 도생이 아니라 애터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 같이 공동체로서 이 소비자 우리가 협동조합이잖아요. 좋은 제품을 쓰고 좋은 뜻을, 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커뮤니티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관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회원을 가입시키는 모양이 두 줄로 내려가게 되죠. 두 줄 바이너리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장벽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그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제품에는 다 가격이 있고요. 저희 모든 제품은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에서 파는, 아자몰에서 파는 모든 거에는 포인트를 붙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10%에서 50% 정도 붙거든요. 애터미 몰에서는 거의 50% PB짜리가 많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50% PB짜리면 얼마예요? 5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당받을 조건이 되려면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럼 30만 포인트를 금액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60만 원. 네, 60만 원 나 다 사갖고 내가 내 아이디 다 적립했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좋아요. 이분들 박수 쳐주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적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30만 포인트는 영구 적립이에요. 그러면 그 스폰서도 30만이 적립되었으면 나의 포인트로 적립을 공유해서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스폰서가 제 PB를 다 채워놨더라고요. 그런 거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포인트에 공유의 개념을 가진다, 이걸 중요시 여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동일해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쿠팡이 가지고 있는 장점, 편의성, 가성비,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수당을 나눠준다는 그 장점의 교집합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로 하게 되게 되면 뭐 이마트 가입하거나 쿠팡 가입하는 거랑 경로가 똑같아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똑같이 인증하시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누구 소개받고 왔는지 후원인 번호를 써야 돼요. 그 후원인 번호를 쓰는 게 두 명뿐이 좌우 두 렉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바이너릭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친구와 동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친구는 어디로 가입해야 돼요? 이렇게 가입해야 돼요? 안 되죠. A와 B의 하단으로 내려가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을 C를 내가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나의 후원인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후원인 번호를 써줘야 돼요? A의 후원인 번호를 써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 포인트만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회원도 공유를 하는구나. 예, 보세요. 다른 기존의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후원인 번호를 씁니다. 해바라기형으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내가 인맥이 있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죠. 이거는 나는 야 사업은 관심 없어. 물건만 쓸 거야 하더라도 나의 하이의 회원은 늘어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예,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성공하고 신용불량자도 성공하는 비결이 이 무한 단계 속에, 이 바이너리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 단계로 성장한다는 거는 나중에 회원이 이게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이 모든 포인트를 누가 다 받아요? 예, 이 모든 사람들이 10,000명, 1000명, 100명이 다 받는다는 게 바로 무한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 무한 단계의 비결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예, 보세요. 나는 70대야. 예, 70대가 할 수 있는 소비력, 능력, 한정이 있습니다. 근데 70대가 60대 되려고 60대가 30대 되면 30대의 소비력과 스펙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죠. 나는 초졸이어도 초졸이 중졸이 되고 중졸이 대졸이고 대졸이 박사님 되려면 박사님 명단 다 누구 거? 다 내 거. 그쵸? 나는 소비력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 소비력이 있는 중산층들 들어오고 상류층 들어오면 다 누구 거? 내 거. 예, 남의 소득, 남의 능력, 남의 시간, 남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의 매력이거든요. 예, 그거는 미래 학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연결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애터미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예, 그 어떤 뭐 미국을 가서 예, 제가 엊그제 봤던 그 글로벌 A사의 리더는 한국 이제 포기하고 미국 가갖고 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이제 베트남 오픈돼갖고 야 베트남 비전 있을 것 같은데 나 베트남 가서 새로 해야겠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한국의 아이디로 가서 그냥 직으로 다시면 돼요. 앱 사이트를요, 저희 애터미처럼 기가 막히게 만든 데가 없어요. 가끔가다 뭐 몽골에서 가입하고 저기 미국에서 가입했다 그러잖아요. 실시간으로 1분 만에 다 보여요, 개보도에. 하고 진짜 기똥차게 만들었다 앱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한기 회장님 옛날 강의 들어보면요, 박한기 회장님이 앞으로 그 10년, 15년 전 영상에도 앞으로는 IT로 사람들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회사의 비용을 그런 데 쓰겠다라는 게 나와서 아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에는 수당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애터미는 예, 모든 것들 사업은 사실 모든 조직도는 이 피라미드 조직이 제일 사실 안정적인 겁니다. 예, 목사님이 100명이고 성도가 1명인 데는 없잖아요. 목사님 1명이고 예, 성도가 100명이고 예, 직원이 회사원들이 100명이고 사장이 1명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이제 다단계에만 꼭대기만 돈 벌어주는데 밑에다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는 이게 없어요? 있어요? 예, 없죠. 그래서 2009년도에 오신 분이나 2016년도에 시작한 저나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어디서 만난다? 상한선. 이 상한선이 얼마라고요? 5천만 포인트. 여기 보시게 되면 하루에 좌우가 5천만 포인트가 뜨는 사람이 있고 좌우가 5억씩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매출이. 예, 누가 돈 많이 가져가야 돼요? 예, 원래는 5억 뜨는 사람이 10배는 가져가야죠. 근데 애터미에서 어떻게 준다고요? 똑같이 줘요. 120만 원으로 후원 수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터미의 그 보상 플랜의 어떤 매력을 아시면
이 무한 단계 속에서 이제 오늘은 직급 플랜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내 2명의 사업자와 계속 직급을 같이 하게 하면 내가 400 벌다가 800 벌려면 400번은 파트너들을 반드시 양성해야죠. 예, 윈윈으로 사람들을 성공을 시켜야만 내가 그 다음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소득 구조가 지어지기 때문에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알면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쵸 참된 거, 예, 진정성 이런 거 다 연결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남을 도와야지 성공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뭐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말만 해서 돈 번다고 불로소득이라는데 해보시면 알지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네,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아까 CEO가 중요하다 그랬죠. 올해 저희 애터미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윤영순 대표님으로 바뀌었는데요. 윤영순 대표님은 이제 전주 재활의학과 과장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의사 그 뭐 전 세계 돌아가면서 그 어려운 곳 이렇게 그 진료하는 그런 국제의사협회 회장 이셔도 그 한 60개국을 돌아다니셨대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이제 윤영순 대표님을 스카우트할 때 애터미 와라 그랬더니 우리 윤영순 대표님이 의사가 다단계에 가서 뭐해요? 그랬더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당신의 삶의 왜냐면 두 분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단순히 의사도 의사의 진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활의학과가 그렇잖아요. 의사를 진료를 해서 또 삶의 현장으로 복귀시켜서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 일을 해서 이 사회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면 그것이 의사의 목적으로 알실 만큼 그만큼 업의 본질에 충실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우리 애터미 오면 세울 사람이 많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애터미 와갖고 첫쌤 한 수년 전서부터 저희 건강 강의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 강의 같은 거 하셔갖고 첫 강의를 해서 딱 무대에 쓰는데 그 사람들의 눈망울 있죠. 뭔가 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울컥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여기 와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애터미 와서 시작하신 일이 뭐 아메이 때부터 해서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논문을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업의 본질이 뭔지, 그래서 정말 애터미가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본인들이 다 그 논문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리더십 강의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그 전주예수병원이 재활의학과를 전국 78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신 분이거든요. 뭔가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 분이 애터미 대표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AWC. 그 저희 작년에 나왔던 해모임 책자도 윤영순 대표님이 기획해서 만들어내신 거고 애터미 홀리스틱 케어 이게 지금 올해 저희가 가장 큰 비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 A나 B나 똑같이 프로펙타민 드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A에 베타 서비스로 문진을 하고 건강검진 기록부를 불러오고 그 사람의 질병 기록을 하고 해보니까 당신의 수면 상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5년 뒤 10년 뒤 이 질병에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크니 마이크로바이옴이랑 비타민 A 요걸 드십시오 이랬으면 좋겠죠. 예, 이거 해준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거 AWC에 그 어떤 지역적으로 그냥 똑같이 해서 비타민 그냥 획일적으로 먹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는 맞춤 서비스, 전인적인 케어를 해주겠다는 게 애터미 홀리스틱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윤영순 대표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왜 이렇게 좋은 애터미, 가치도 훌륭하고 사운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제품도 훌륭한 이 애터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프레임에 쌓여서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 사람들의 실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AWC였던 겁니다. 이 AWC에서 한 사람을 케어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항목이 20가지가 넘거든요. 지금 미국의 누미라는 사이트가 한 달에 45,000원, 연간 한 60만 원 내셔야죠. 그래갖고 당뇨랑 다이어트 관리 정도 4가지 항목 관리하는데 45,000원 냅니다. 60만 원. 근데 애터미에서 만약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회원 가입하시고 20가지 관리하면 회원 탈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게 바로 우리 윤영순 대표님 새로 오신 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그 이제 리더스 클럽에서 맨날 그 윤영순 대표님 들으려다가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이제 애터미가 제2의 도약. 지금까지도 계속 도약했지만 더 잘 되려고 저런 분이 합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속리산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그 1박 2일 세미나도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유영만 교수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박 2일 세미나에도 정말 이분이 괜찮은 분인데 1박 2일 동안 제대로 된 거 듣고 결단하시려면 글로 초대하세요. 애터미의 공간에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또 정예화된 출연진들, 강사진들의 스피치로 그분을 1박 2일 동안 바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 각자 도생하지 마시고 이 애터미 안에서 같이 합심해서 공생하는 길들을 한번 모색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